오늘은 아는 딜러분의 상사가 없어지는 상황이라 가지고 있는 차를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서 금액을 좀 저렴하게 날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차들 중에서 괜찮은 차량들을 체크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만나러 가볼게요. 중고차의 모든 것에서는 진단평가사가 처음부터 동행하여 시운전 리프트 점검으로 확실하게 검수합니다. 최대 1년 2만 킬로 보증에 7일 타보고 결정하는 특가차까지.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입니다. 안 팔리는 차가 혹시 많이 있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제 차입니다. 제가 여기 것들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매물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첫 번째 차량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더뉴 맥스 크루즈. 더뉴 맥스 크루즈가 산타페 DM의 롱바디 버전으로 처음에 나왔거든요. 디자인이 산타페랑 너무 비슷하니까 사람들한테 좀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뉴 맥스 크루즈에는 차별화를 해서 상품성이 많이 개선된 차량이라 보시면 돼요. 차량의 스펙 먼저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더뉴 맥스 크루즈 2.2 디젤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7인승 모델이고요. 2016년형에 11만 킬로 주행을 했습니다. 판매가는 1,290만 원입니다. 교환은 여기 운전사가 펜다가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이에요. 고질병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본닛이 세게 열면 딱 열리는 고질병이 있어요. 얘는 지금 열리진 않고, 그리고 엔진오일 증가 이슈가 있는 차량입니다. 어느 정도 지금 엔진오일이 들어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끝선에 있네? 이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시승을 한번 해보면서 이게 썬루프랑 그리고 내비게이션, JBL 사운드가 추가됐는데 썬루프가 또 잡음이 있는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보고, 더뉴 맥스 크루즈 같은 경우는 또 하체가 고장이 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시운전 해보면서 혹시나 이상이 있는지도 한번 볼게요. 연식이 좀 된 차량이지만 뭐 통풍 시트에 슈퍼비전 계기판 이런 것들도 들어갔고요. 하체는 좋아요. 변속에서도 딱히 문제점이 보이진 않고요. 핸들도 NDPS 방식이기 때문에 소리가 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얘는 뭐 나쁘지 않네. 10점 만점에 한 8점? 왜 8점이에요? 범퍼 쪽이 좀 떠 있고요. 그래서 한 판을 하라고 제가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뒷유리가 좀 떠 있어요. 뒷유리 썬팅도 다시 해놓기로 했습니다. 오늘 또 볼 차가 많으니까 바로 다음 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는 아우디인데 엄청 팔고 싶은가 봐요. 딜러님이 이거 엄청 닦고 있더라고. 근데 이게 아우디 3호 TDI거든요. 3호 TDI는 낮은 트림이거든요. 근데 그 나름대로의 중고차로서의 장점이 좀 있는 차량입니다. 스펙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우디 A6 3호 TDI 컴포트 등급 차량이고요. 2015년 12월 등록에 16년형 7만 킬로 주행을 했습니다. 판매가는 1,570만 원인데 등급이 낮은 차가 뭐가 좋냐? 보통 아우디가 이제 6기통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얘는 4기통이에요. 정비 비용이나 이런 면이 A6보다 정비성도 좋고 고장이 났을 때 고치는 비용도 좀 더 적을 수밖에 없어요. 타이어는 뒷타이어는 좀 남았는데 앞타이어는 많이 없고요. 확실히 전륜이다 보니까 앞타이어가 더 빨리 달래요. 성능 기록부상에서도 누유가 없었고 상부에서 봤을 때도 누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트 보시면 이렇게 갈라져서 나오잖아요. 이게 2016년형부터 페이스리프트를 거칩니다. 얘는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이고요. 미션도 개선된 미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내가 굉장히 깔끔하다. 뒷좌석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앞좌석도 좀 묻어있긴 하지만 운전석을 제외하고 뭐 조수석은 다 깔끔합니다. 자, 얘가 지금 3호 TDI고 5호 TDI 밑으로는 다 DCT 7단 미션을 쓰거든요. DCT 7단 미션이 악명이 높습니다. 그리고 얘는 개선됐다고 했지만 개선된 것도 고장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체크를 하는 거고요. DCT가 잘못되면 누구든 타보면 이상이 있으면 바로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고질병이다 보니까 시운전만 한번 해보셔도 지금 이 차가 미션에 문제가 있는 모델인지 쉽게 구별이 가능하세요. 이게 지금 막 2단에서 1단으로 지금 딱 떨어질 때도 막 갑자기 울컥하는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기어 단수를 올릴 때 이상하게 올라가거나 1단에서 2단을 거르고 3단으로 올라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모니터가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걸 클릭했을 때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또 수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저는 얘는 컨디션으로 봤을 때 10점 중에 9점 주고 싶습니다. 컨디션이 되게 좋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벤츠도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도 금액이 W213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단가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자, 스펙은 E클래스 W213 E220D 아방가르드 모델이고요. 2016년 11월 등록에 2017년형 모델이에요. 주행거리 11만 7천에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판매가는 2,140만 원인데 진짜 거의 2천만 원 초반이라 할 수 있겠네, 이 정도면. 이 차량 어떤지 한번 바로 볼게요. 지금 미쉐린 23년식 타이어 트레드가 굉장히 많이 남은 상태로 지금 4짝 다 교환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라이닝이랑 패드도 전체를 교체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 220D 아방가르드는 전동 트렁크가 없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전동 트렁크 시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짝 느리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 한 1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전동 트렁크 버튼이 싸제다 보니까 이렇게 반대쪽에 달려 있어요. 220D 고질병. 일단 첫 번째, 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거 핸들 먼저 봐요. 이거 고장률이 너무 높아서 저는 이 부분부터 확인을 하거든요. 고장 났잖아요. 또 고장 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앞뒤는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힘을 가해서 하면 될 수도 있는데 됐다!
고쳤습니다. 이게 락이 한번 걸리면 안 풀리는데 근데 이게 진짜 안 고쳐지는 경우에는 수리비가 비싸요. 그래서 꼭 저는 확인을 해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캠체인 쪽에 문제가 엄청 많은데 얘는 디젤이라서 거기는 해당 사항 없고 가솔린 보시는 분들은 누유 꽤 심하니까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얘도 지금 딱히 누유는 없고요. 초창기 모델들은 부담 미션이 좀 많이 울컥거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도 한번 체크해볼게요. 경쟁 차종을 바로 운전을 같이 해보면 그 차의 장단점이 좀 되게 잘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옵션은 아우디 깡통을 탔는데 아우디보다도 못하는구나. 그만큼 또 옵션이 많이 없습니다. 아까 아우디만큼 컨디션이 나오지 않네. 2016년식 모델들이 부드럽지 않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런 울컥거리는 느낌이 있어서 말이 많습니다. 또 이상하게 2019년식에 똑같은 W213을 타면 안 느껴져요. 이건 좀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6년식, 17년식 E클래스 보실 때는 이 미션이 내가 너무 이상하게 느껴지진 않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컨디션으로 보면 7점? 미션이 제 마음에 엄청 드는 거는 아니라서 7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더 뉴 그랜저 IG인데요. 들어온 지 좀 된 것 같아. 왜 가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자, 차량의 스펙은 더 뉴 그랜저 IG 2.5 캘리그라피 등급 차량이고요. 금액은 2,540만 원입니다. 2019년 12월 등록 2020년식 82,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부수석 뒷문에 판금이 하나 있고요. 이건 신차 보증이 남은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이 되진 않지만 더 뉴 그랜저 IG 살 때 유의해야 될 점을 좀 보여드리면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2.5 엔진이 오일 감소 이슈가 있었단 말이에요. 딥스틱 부터 시동 켜기 전에 체크를 한번 해보면 좋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오일량은 충분해요. 그리고 이 빨간색이잖아요. 이게 노란색인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 점검을 아예 안 받은 차량이라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빨간색 딥스틱을 사용한다 해도 한 번 더 체크는 해봐야 돼요. 그리고 21년부터는 또 실린더 블록의 재질을 개선해서 그런 고질병을 아예 없앴다고 하니까 나는 그런 스트레스를 아예 받기 싫어 하시는 분들은 21년식 사셔도 괜찮습니다. 엔진에 진동이 심한 건 아닌데 벨트 소리인가 이 소음이 좀 계속 들리거든요. 이건 신차 보증이 남았으니까 점검을 한번 제가 해서 다시 올려놓으라고 할게요. 이 차는 지금 기름도 없고 엔진 상태가 이상해서 일단 센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시운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얼마나 됐어요? 5개월 됐어요? 와, 5개월 묶인 차. 자, 이 차가 뭐냐면 올류 K7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이거 안 팔릴 차가 아닌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1인 신조에 보험 이력 없고 용도 이력 없다는데 한번 볼게요. 올류 K7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등급이고 2017년 5월 등록에 10만 9,000km 주행을 했습니다. 1,820만 원입니다. 키도 3개 다 있고 용도도 없고 1인 신조인데 왜 안 팔렸지? 심지어 흰색이잖아요. 문제가 없는지 한번 볼게요. 왜 안 팔리는지 알겠네. 화면으로 봐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관리를 안 하니까 안 팔리지. 차이가 느껴지나? 화면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엄청나게 지저분하게 돼 있었습니다. 물론 사실 이런 걸로 닦으면 안 돼. 지금 일단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거 만약에 하시면 제광해드릴게요. 혹시나 컨디션에 이상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실내 상태는 엄청 양호한데? 운전석이 가장 지저분해지는 곳이거든요. 운전석이 이 정도 컨디션이고요. 뒷좌석도 컨디션이 양호합니다. 그리고 또 노블레스 등급이라서 옵션도 메모리 시트, 통풍 시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반자율 주행이 없네. 좀 아쉽네요. 그리고 라이트도 2017년도에 나온 39 LED 헤드램프가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관리가 안 돼서 그런가? 바로 시승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브레이크 밟을 때 갈리는 소음이 좀 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냥 좀 오래 세워놔서 그런 건지 아닌지 좀 운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는 일반 내연기관 차들이랑 브레이크가 달라요. 하이브리드는 브레이크 계통의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근데 좀 억울한 게 뭐냐면 그러면 하이브리드에만 들어가는 브레이크 부품이 있다는 거는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현대기아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브레이크 부품이니까 일반 보증 대상이다. 그래서 3년에 6만 킬로밖에 보증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브레이크의 그 통합 모듈이 고장이 나면 120만 원, 130만 원 수리비가 나오는데 그게 일반 보증밖에 안 돼서 3년이 지난 차들은 자비로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 볼 때는 이런 브레이크 계통도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그냥 운행을 하니까 지금 그 소음이 없어졌거든요. 다행히도 그냥 오래 세워놔서 녹이 난 게 없어지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엔진 미션 문제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제가 비싸게 팔았나 보다. 안 팔리는 차들을 보면 딱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상태가 안 좋거나 금액이 비싸거나. 지금 차 상태는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봤던 차들 중에서 제일 괜찮은 수준입니다. 아니 타이어도 괜찮아요. 아니 이거 얼마에 팔고 있었어요? 이거 2천만 원에 팔고 있었습니다. 2천? 아 지금 거의 200만 원 낮춘 거네. 그렇습니다. 이유를 알았네요.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차들에 줬던 점수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 줄 것 같아요. 난 10점 중에 한 9점은 되는 것 같거든요. 혹시나 이 차량 궁금하신 분 상단 연락처 연락 주시면 바로 친절하게 차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올류 K7 하이브리드 그리고 뭐 더 뉴 그랜저 IG, E클래스, 더 뉴 맥스 크루즈, 아우디 A6까지 여러 가지 차량을 봤는데요. 금액만 봤을 때는 5차 급에 비해서 금액 괜찮다 싶은 차량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재고차들 100대 정도 남아있다고 하니까 기회가 되면 또
좋은 차량들 추려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꿀매물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